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괴담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주대행 의뢰인께서 공유해주신 개인적인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 과잉 밀집 현상으로 이미 시골은 인구가 대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골은 늘 빈집이 넘쳐나고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게 되었죠. 토착민들은 이미 그 지역에 한평생을 살았기에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손길이 끊어진 빈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흉측하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면서 더욱더 집은 어두워지고 사람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공기 중에는 곰팡이 포자가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니 이런 곳이야말로 귀신이 머무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어디에나 언제든 공존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귀신이 나타나고 낮이 되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밤과 낮 상관없이 귀신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밤에 귀신이 자주 목격되는 이유는 밤에는 소음도 줄어들고 조용해지다 보니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작은 움직도 눈에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는 안전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을 이제부터 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연히 가명입니다. 영수 씨의 유일한 취미는 낚시라고 합니다. 낚시대를 들이우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도 정리가 되어 낚시하는 시간이 영수 씨에게는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 귀가하는 시간에 차라리 텐트에서 간단히 잠을 자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영수 씨는 늘 트렁크에 텐트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날도 영수 씨는 늘 함께 다니는 친구와 함께 입질이 좋다는 강가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빈집 하나가 보이고 오싹함이 감도는 폐가는 매우 오랫동안 빈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수 씨는 귀신을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날은 좀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숲은 음산했고 폐가는 마치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듯이 음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폐에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영수 씨는 내키지 않아 반대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런 법이지요. 친구는 혼자라도 구경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급기야 겉에서만 보고 오다며 폐가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문 앞에서 천천히 폐가를 관찰하였습니다. 평소에 괴담이나 공포 영상을 즐기는 편이라 그런지 친구는 상당히 즐기고 있었죠. 간접적으로 경험하던 폐가를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친구는 좀 더 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영수 씨는 그런 친구에게 얼른 돌아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친구가 그 말을 들을 리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친구는 뭔가에 현혹된 것처럼 그런 영수 씨의 손짓도 무시하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마치 어떤 존재와 대화라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친구는 뭔가 중얼거리면서 조금씩 폐가로 다가갔습니다. 음산하면서 소름이 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이 익숙하게 느껴지고 무섭다는 마음이 지배적이지만 그런 마음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온몸이 저리듯이 닭살이 돋아나고 머리는 계속 쥐가 나면서 온몸의 털이 모두 곤두서는 중이지만 친구는 어질어질한 공포심에 압도당한 듯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공포심은 공포심을 잉태하는 법이죠. 시간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의 기운은 인간의 정신을 퇴화시킵니다. 친구는 점점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모금의 감정의 가루들이 흩어지기 전 영수 씨는 그런 친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야 뭐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내 말 안 들려. 그제서야 친구는 정신이 드는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뭐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는 정신을 차린 후에도 무감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친구를 팔을 끌어 폐가에서 멀리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완전히 정신을 차린 듯 친구는 뭐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가 있다는 식으로 묘한 표정을 지었고 영수 씨는 그런 친구가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매우 즐겼다는 표정으로 웃었고 정말 신기했다. 진짜 소름 돋는다. 폐에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며 재있다고 연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래도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둘은 다시 강가로 가서 낚시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와 친구는 물가에 텐트를 쳤습니다. 밤새도록 낚시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을 거라서 텐트는 꼭 있어야 하고 중간에 졸리면 잠시 잠도 잘 생각이었습니다. 밤 낚시는 오싹할 수도 있지만 밤이 주는 고요함과 그윽한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매력이 있지요.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빛 한 줄기도 없는 이곳에서 거뭇거뭇한 나무들의 얼굴이 보이고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어중간한 곳이어서 그런지 민물 물고기와 바다 물고기가 동시에 낚였습니다. 낚시 명당이라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그리 많이 잡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영수 씨와 친구는 라면을 끓여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입질도 오지 않고 있었죠. 묘한 매력이 가득한 물가에서 비릿한 냄새와 향긋한 냄새가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밤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달이라도 달린 듯 물 위에 뿌리를 드러내며 서성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혼자 왔으면 상당히 무서움에 사로잡힐 것이었으나 다행히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이따금씩 낚시대를 돌아보았지만 침묵에 강해서 낚시대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라면은 꼬들꼬들하면서 짤짤한 게 참 맛있었죠. 이 맛에 밤낚시를 논다며 영수 씨와 친구는 후루룩 쩝쩝 라면을 먹었죠. 그렇게 추억에 젖은 그 밤의 정적을 깨는 가끔 들려오는 물 젓는 소리, 아마도 물고기들이 몸부림을 치는 소리라고 영수 씨와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는 꽤나 큰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라서 어쩌면 대어를 낚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어찌 세상 일이 호락호락할까요? 큰 물고기가 다니는 소리에 영수 씨와 친구는 두리번거리면서 불명확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영수 씨와 친구는 라면을 다 먹고 뒷정리를 한 후에 다시 의자에 앉아서 입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을 조용히 가르며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죠. 분명 뭔가가 조용히 살금살금 마치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느낌. 몰래 누군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물을 가르는 소리. 하지만 그런 움직임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빛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밤 하늘이 내려주는 오묘한 에너지 빛으로 어렴풋이 보는 중이었죠. 참으로 신묘한 일입니다. 빛은 없으나 빛의 구름과 안개가 사물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순간 무언가가 그들을 응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영수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두리번거리며 찾으려고 하였지만 안개가 갑자기 두둑하게 깔리면서 정확히 볼 수 없었죠. 분명 이곳에는 두 사람 이외에 뭔가가 더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저 멀리 보이는 거뭇거뭇한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수면 위로 떠 있었는데 나무 조각이 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가 부러지고 남은 부분인지 아니면 작은 암초가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포심이 밀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귀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영수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점점 선명하게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여자의 얼굴이 맞은 것이죠. 영수 씨는 어렴풋이 보이던 형체가 여자 얼굴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살면서 실제로 수살기를 본 것이 처음이었죠. 꿈에도 본 적이 없던 물귀신의 실제 모습에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물귀신의 얼굴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끔찍한 것이 아니라 매우 매혹적인 미인의 얼굴이었죠. 영수 씨는 무섭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그녀의 매력에 살짝 흥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미인에게 홀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그런 마음은 친구도 같았나 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두 명의 총각은 마음이 두근거렸나 봅니다. 모두의 어리나간 사람들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처녀 귀신에게 혼이 나간 것처럼 웃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움은커녕 마냥 기분이 좋아졌죠. 저 여자를 지금 잡지 않으면 저런 미인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도저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굳어서 마치 바위가 된 듯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손이 그들의 몸을 꽉 잡고 요지부동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은데 같이 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녀와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말이죠. 친구보다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그녀의 환심을 사야 혹시라도 친구와 삼각관계가 되어도 친구에게 포기해달라고 말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수 씨는 안간힘을 다 쓰면서 결박된 몸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고 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친구도 같아 보였죠. 그래서 영수 씨는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못 가고 있으니 이제 영수 씨가 먼저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서 빨리 이 얼어붙은 것 같은 몸을 풀어서 그녀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몸부림을 치면서 영수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수 씨가 몸을 움직이려고 사력을 다하는 순간 친구는 몸이 풀리는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몸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드디어 몸이 풀렸는지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녀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도 친구도 수영이라고 하면 물개처럼 자신이 있었죠.
친구는 그래서인지 자신감 있게 그녀에게 달려가듯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순간 영수 씨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친구가 너무 싫었습니다. 차라리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영수 씨는 정말 눈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죠. 친구가 그녀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상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가 전에 짝사랑했던 여자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는 분노가 아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심을 넘어 소중한 것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며 빼앗기는 마음이 들었죠. 이제 친구가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슬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저 친구와는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두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고 마치 눈에서 불이라도 난 듯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의 두 눈은 실제로도 하얀 흰자가 붉게 충혈이 되어서 피가 흐르는 듯 붉게 변했습니다. 이제 원망이 한으로 변하는 중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절대로 죽어서도 친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드디어 그녀와 말을 섞기 시작한 것이죠. 친구와 그녀가 키스를 하며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친구와의 우정이 이렇게 하룻밤만에 무너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에는 역시 믿을 놈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멀리서 친구와 그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구경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분명 그녀와 뜨거운 키스를 하면서 껴안고 있는 친구가 숨이 막히는지 온몸이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부르르 떨고 있었죠. 순간 영수 씨는 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들었죠. 친구에게 말이죠. 영수 씨가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친구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 친구는 그녀와 키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입에 큰 나무잎이 막혀 있었고 친구는 거의 질식사할 순간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얼른 친구의 입에서 나무십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흰자를 보이며 거의 죽기 직전이었고 영수 씨는 어렵지 않게 친구를 끌며 헤엄쳐 물가로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애절한 아름다운 얼굴은 두 콩각을 바라보며 매혹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영수 씨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다르게 그녀에게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애처로운 그녀의 눈빛은 가슴이 저며오는 깊은 슬픔을 불어일으키고 있었지만 영수 씨는 친구의 죽어가는 모습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텐트와 낚시 물품들을 모두 거두어서 정리하고 트렁크에 싣기 시작했죠. 그녀는 점점 물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처녀 귀신이 무섭다고 하였고 그 중에 물에 빠져서 물귀신이 된 처녀 귀신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요. 그런데 정작 무섭게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생전 느껴보지 못한 매혹스러운 사랑의 감정과 행복, 심지어는 쾌락까지 느껴지는 황홀경. 어쩌면 그런 황홀한 사랑의 기운이 무섭다는 건 아니었다 싶었습니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축 늘어진 친구를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친구의 몸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당장 벗어나지 못하면 친구도 영수 씨도 물귀신에게 홀려서 익사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영수 씨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친구를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매혹적인 표정을 짓던 그녀는 약간 화가 나는 듯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서야 더욱더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었다면 오늘 밤 영수 씨도 친구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영수 씨는 한 가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물귀신에 홀려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왜 영수 씨는 정신을 차린 것일까 말이죠. 영수 씨와 친구는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어서 헤드라이트 하나에 의존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자신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미신이나 무속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갑에 선물로 받은 부적 한 장을 접어서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수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영수 씨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지갑에서 부적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적은 검게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받았을 때에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분명 붉은색으로 뭔가가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었죠. 얼핏 기억나는 대로 영수 씨는 부적을 태워버렸습니다. 부적의 색이 검게 변하면 태워야 한다고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만일 영수 씨가 부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영수 씨는 좀 어질거렸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영수 씨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진짜 귀신이었는지.
귀신이 아니라 외계인처럼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는 아닐지,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이나 인어는 아니었을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영수 씨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에도 영수 씨는 부적이나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겪은 일은 기억착오도 아니고 착시현상도 아니었고, 자신이 그 처녀 물귀신을 목격했을 때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그곳을 벗어나자 친구에 대한 서운함도 질투심도 원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물귀신이었을까요? 세이렌이었을까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살목지는 많은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살목지에는 정말 귀신이 나타나는 곳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행동이죠.